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 오늘은 이상호의 사실은 라이브 최태민 살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민 살인 의혹 사건. 지금 최 씨 일가, 박 씨 일가 주변에 수많은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제 오른쪽, 여러분 왼쪽으로 보면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의문의 사나이가 한 분 앉아 계십니다. 혹시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태자 민자를 쓰시는 분의 아들 최재석입니다. 최재석 씨, 예, 우리 인사 좀 더 깍듯하게 한번 다시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선글라스 쓰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선글라스를 지금 사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한 어떤 그런 위협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미행의 위협은 물론이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최순실 일가로부터 그야말로 깡패를 동원한 무력도 피해를 보셨고 상존하는 위협감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 출연을 그동안 안 하셨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오늘 저희 고발뉴스 시청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더구나 생방송으로 좀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글라스는 좀 양해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선글라스를 같이 쓰라고요? 저 선글라스 저는 좀 가리는 것보다 좀 열어놓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도 선글라스 쓰겠는데요. 네, 선글라스 괜찮다는 여러분들 말씀 많으셔서 그럼 양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최태민 살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9시까지 지금 정회니까 나름대로 좀 시간은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되는 대로 우리 또 최재석 씨가 저희 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옛날 최 씨 일가의 소유 부동산 규모 그리고 금은보화로 가득 찼다고 했던 그 4평 규모의 금고, 금은보화로 가득 찼던 역삼동 금고와 지하 그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저희 벌써 한두 달 전에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 그 내용을 최근에 또 특검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제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시간이 되는 대로 약간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태민 살인 의혹 사건 어떻게 살인 의혹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분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한 말씀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죠. 그분이 누구죠? 그건 뭐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고 네. 제 입으로 그분을 그 증하기 좀 그래요. 그전 자관 들어가 있어서 아버지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저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를 저하고 뭘 하려고 그러셨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계속 연락이 됐는데 3월 초중부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표할 생각 없었죠. 그때는 뭐 어디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으로 내 임선희하고는 그 임선희 씨하고는 통화를 잘 안 했거든요. 집으로 통화한 적은 별로 없어. 그런데 집으로 계속 했더니 뭐 출근 뭐 어디 나가셨다 뭐 외출 중이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어느덧 2달 가까이 다 됐어요. 네. 네. 어느덧 2달 가까이 다 돼가지고 이상하다고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서 그 새마을 봉사단에 근무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안 보이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죠. 전화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험한 말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날은 내가 임선희 씨한테 험한 말을 했어요.
똑바로 얘기해라.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경상도 말로 맨날 나가다 하다가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 특유의 경상도 말 쓰는 그 특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대련에 있었는데 중국 대련에 있었는데 비행기가 일주일에 2편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나와가지고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팩트 파인딩을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잠깐 여기를 잡아주시면요.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최재석 씨, 지금 함께 저희와 하고 계신 최재석 씨의 출입구에 관한 사진 증명입니다. 저희가 일방적 주장을 보도할 수가 없어서 뭐 처음에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분한테 출입국 사실 증명을 떼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93년 10월 27일 날 중국으로 나가셨다가 94년 6월 20일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재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해드리면은 당시에 한 1,000억대 부동산 그때 그 등기 서류를 다 보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삼동 지하 한 100평 정도 되는 지하에 운보 그림 등 명화 400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실에 4평 정도 되는 금고에 종은행 CD와 골드바 채권 골동품 같은 거 골동품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현금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분에게 돌려주겠다. 네, 아마 이제 부친께서는 그걸 정치자금이라고 관리해온 정치자금이라는 뜻이고 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박근혜 씨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셨어요. 자, 그게 바로 93년 10월 27일 직전에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때, 중국에 돌아가셨는데 4월 중순부터 전화가 끊겼다는 거죠. 중순이 아니고 초순경부터 전화가 끊겼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했는데 임선희 씨가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중국에서 전화할 때는 계속 뭐 나가셨다, 출타 중이시다, 뭐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측근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수상해서 들어오신 게 6월 20일이에요. 그렇죠? 6월 20일 날 들어왔더니 비로소 임선희 씨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바로 집으로 안 가고 내 나름대로 탐문을 했어요. 그때 박근혜 씨 쪽에도 갔죠. 6월 22일 날 갔어요. 6월 22일 날. 가서 이제 못 만났어요 그분을. 못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아버님을 찾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순실의 일가는 죽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안 했어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자식한테도 안 알리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형, 그 광숙이라는 그 작은 집 애들. 우리 식구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더구나 아주 가깝게 지내던 박근혜 현재 대통령에게도 안 알렸죠. 알리지 않은 거예요. 6월 20일 날 들어왔는데 6월 20일 이후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번에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도 좀 충격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박근혜 씨도 아마 충격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 추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와가지고 병원부터 갔죠.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오히려 반문을. 네,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완전히 이제 쇼크 먹었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계속 그날 처음 만날 때부터 얘기했지만 5월 1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5월 15일 전후에서 돌아가셨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요 얘기를 왜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느냐면 지금 임순희 씨와 최순실 측은 음원 센스 등의 인터뷰를 계속했어요. 최태민 씨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장기 입원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와서 94년 5월 1일 오전 8시 반에 사망했다라고 언론 보도에도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
최재석 씨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게 지금 밝혀졌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석칠, 최순득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만났는데 장석칠이가 나한테 그 당시에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뭐 자기가 한 달 이상 뭐 아버지 병원에 간호를 했느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그거 다 거짓말이구나 뻔히 알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또 우리 최재석 씨 얘기만 신뢰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이게 바로 고발뉴스가 확보한 연세대학교의 치료 기록인데요. 여기 보면 3월 26일 날 불과 18일부터 26일, 그러니까 8일 입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석칠 씨 말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장기 입원 후에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8일 입원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경쾌 치료 결과 경쾌한 상태가 됐다. 경쾌하게 룰루랄라 하고 집으로 간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장석칠 씨라든가 최순실 씨 다 거짓말을 한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좀 섣부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아버지의 교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어떤 영역 종인인지 모르지만 그 느낌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계속 쏴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이미 병원에 가서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장석씨가 내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형제들도 다 모르고, 장사도 안 지내고, 근데 갔는데 면허 써져 있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거는 타살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난 계속. 근데 거기다가 그 집에 이제 형들한테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제. 그 임선희한테 가고, 가자.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그 용인을 데려가더라고요, 지금 계신 데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거기 묘비가 서 있으니까, 아, 이제 돌아가신 게 확인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누구한테요? 그 캐나다에 있는 형, 작은 아버지 애들 다 해서 불러 올렸죠. 최강원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상한 타살인 것 같다, 내가. 이상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최강원님이 지금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야밤도주 해버렸어요, 다. 그 임선희가. 임선희 씨랑. 임신이가 그 아버지 살던 집에 우리가 갔어요. 이제 나는 먼저 들어갔어서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삼동. 예, 본가에 갔다 왔는데 그 형이랑 이제 와서 가서 베일을 눌렸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파출소에 가가지고 파출소 순경을 데리고 가서 담 넘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다 뜯어가지고 이사가 야밤도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과 2, 3일 사이에 그냥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지금 죽음의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예 살던 집까지 다 정리해서 다 도망간 것인데, 네. 자, 왜 그런 일이 있었을지 저희가 추가로 경찰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타살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박주민 의원실과 저희가 그 합작을 해서 경찰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자, 네. 그럼 최순실 씨 주장대로 5월 1일 날 사망을 했다면 집에서 더구나 요게 바로 사망 진단서입니다. 5월 1일 날 집에서 사망했다면 119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해야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아침 8시 50분에 뭐 새벽도 아니고 아침 8시 50분에 돌아가고 계셔. 그러면 우리라면 119 신고를 하고 또 경찰 신고하잖아요. 아니, 없구래도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고라도 가야죠. 그런데 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희가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 경찰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당시 119 경찰 신고가 전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됐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5월 1일 날 집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사망 신고서에 첨부된 사망 진단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2일 날 사망 진단서가 끊어졌어요. 발부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시 병원에 같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진단서 끊어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사망 진단서 끊어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집으로 가서 끊어주는 예도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거를
써준 사람, 이 사람, 사망진단 발부한 사람, 이 사람 주치의도 아니에요. 그냥 그 병원에 그냥 의사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망 진단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저희는 4월 중순쯤에 지금 타살됐을 거라고 보고 계신데 보고 있죠. 최재석 씨는 자 100% 100번 양보해서 5월 1일 날 집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5월 2일 날 지금 사망 진단서가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김현석 의사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의사인데 세브란스 병원 측은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를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는 입원 중에 숨진 환자에 대해서만 사망 진단서 아니면 시신을 가져오거나 시신이 도착했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학병원 의사가 언제 막 저 왕진 가가지고 사망 진단 끊어주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없죠. 예, 없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취재가 진행되니까 나중에 이제 김영선 씨가 연세대학교 병원 측을 통해서 저에게 입장을 보내왔어요. 그죠? 예. 바로 뭐 VIP 차원에서 자기네가 뭐 그 사람이 갔다더라. 예. 병원에다가는 말도 안 하고 지가 그냥 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VIP라서 그냥 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사망한 사망자를 보고 어떻게 이게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안으로. 이를테면 독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김현승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다음날 와서 부검도 하지 않고 약물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보고 심장마비라고 내려줬는지 아니면 아예 오지도 않고 그냥 이분 말씀대로 VIP라서 그냥 찍 써줬는지. 그 제가 지금 들은 얘기로는 이 사람이 그냥 돈을 받고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끌어준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자기는 우리한테는 저 세브란스 그 입장에서는 한 번 가서 보고 끊었다 그랬잖아요. 네. 2번 갔다 다른 방송의 매체에다가 좀 2번 갔다고 얘기했대요. 우리 보도 이후에 다른 타매체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전해들었어요 제가. 타사 기자로부터. 예, 전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김현성 씨가 뭐 내가 이 사람 그 명예를 실추시키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뭐 VIP 차원에서 갔다 한번 가서 끊어줬다 말했잖아요.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양반도 지금 나한테 그 인터뷰 했냐는 게 인터뷰 해서 그 녹취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사망 진단서를 발부한 그 병원에는 없고 여기는 있고. 그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는 자기들이 사망 진단서 발부한 기록이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없고 여기는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써준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사망 신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최태민 씨에 대해서 호주 승계를 최순실 씨가 이렇게 호주 승계를 하고 7월 2일 날 사망 신고를 원래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2달째 되던 날 했어요. 이것도 결국 지금 저는 최재석 씨 아니면은 신고를 안 할 뻔했다면서요. 그렇죠. 내가 와서 따졌죠. 내가 가서 먼저 보니까 사망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6월 22일 날 와서 보니까. 6월 20일 날 와서 이제 내가 또 막 댕겼거든요. 네.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되는데 하여튼 7월 1일 이전이에요. 제가 이제 가서 병원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막 댕겼을 거 아닙니까? 뭐 VIP 사무실 집에도 가고. 근데 갔는데 사망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니까 7월 2일 날 됐잖아요. 네. 그 지들이 부랴부랴 한 거죠. 엉터리로. 그리고 호주가 제가 돼야 되는데 지가 호주가 된 거예요. 지가. 원래 최순실 같은 경우 결혼해서 나갔기 때문에 예. 분가가 돼야 되는데. 예. 그리고 뭐 제가 아들인데 아들 하나는 파여서 나갔고 둘은 캐나다 국적을 바뀌었고 그 당연히 호주 선계자가 난데 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산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 호주 선계 그거는. 그래서 호주 선계 이거를 회복하는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뭐 무서워서 못했는데 네.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곳이 바로 부친 최태민 씨의 묘소입니다.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최순득, 최순실, 최순영, 최순천은 있는데 아드님 이름이 없네요. 최재석 씨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그 안매장 했잖아요. 안매장 하고 우리 원래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안 알리려고 했던 거인 거죠. 애진역에. 돌아가시면 사실 끝까지 안 알리려고. 안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죠. 아니, 엄마는 계모일진이지만 아버지는 친아버지니까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뭐 죽었더라도 올려줘야 되는 건데 멀쩡히 다 살아있는데 저렇게 했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뭔가 끝까지 우리한테 안 알리고 했던 거. 그래서 안매장을 한 걸 지금까지도 안매장이에요. 지금 묘지 신고도 안 돼 있으니까. 네. 예. 그거 제가 못 견디겠는 거는 지금 저 임선희하고 지금 같이 지금 합장돼 있거든요. 상료를 쓰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하고 합장돼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라서 가면 할아버지한테만 절을 하지 이 아버님 묘소 앞에서 옆에 가서 절을 하고 와요. 아버지 쪽으로. 앞으로 가서 안 하고. 이게 지금 안매장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재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안매장이 됐어요, 지금. 네. 어떻게 타살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뭐 주사약이나 베개를 누르지 않았을까. 독살. 예, 독살이나 하여튼 타살은 분명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수사를 하기 이전에 아버지하고 아들로서 갖고 있던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꿈에 자꾸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도 내가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했는데 전화를 그때 네다섯 번씩 했어요.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야, 아버지가. 재석아 그러면서.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갖고 있는 그런 그 영적인 교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끊어진 거니까 그 상태부터 그때부터. 그래 나는 내 느낌으로나 뭘로 그 정황으로나 보나 이거는 타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부친이 뭐 집에서 요즘 보면 뭐 주사 아줌마도 나오고 네. 최순득, 최순실, 그다음 뭐 최시호 씨, 장시호 씨 저희 고발 뉴스에서 2달도 넘은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그 세 모녀는 약물 중독자고 주사를 돌려가면서 놔준다. 그 야매를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최태민 씨도 집에서 영양주사를 맞고 뭐 그랬다면서요, 주로. 네. 특히 그 집안에 조순재 부인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조순재 씨라고 하면은 요번에 그 MB 정권 거기 가가지고 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붓아들이죠, 말하자면. 임순희 씨의 아들. 임선희 아들. 전의 아들. 전 남편의 아들. 예. 최순영이도 조순재하고 같은 한 배의 형제예요. 근데 성은 바꿨죠, 걔는. 최순영 씨만 예. 임 씨에서 최 씨로 바꿨어요. 예. 아버지가 그 양반하고 할 때 조순재라는 그 아이를 몰랐대요. 그때는 아직 카밍아웃 안 했구나. 예. 그러니까 밝히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걔는 조순재로 남아있고, 이쪽에는 순영이는 이제 딸이 하나 있다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호적에 입적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조순재 씨의 와이프가 간호사 출신이었군요. 예. 그래서 그 역삼동 집에서 이렇게 영양주사 같은 걸 놔준 걸 보셨다고요? 예, 영양주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무릎팍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그 전문으로 그 시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계속 왔어요, 집에. 매일. 거의 매일 와서 그거 하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 약물에다가 이거 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4월 중순 이후에 연락이 안 됐고, 6월 20일 날 들어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예. 안매장됐단 말이에요. 네, 이곳이 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저축은행 사건으로 유명하죠. 김창경 씨. 김창경 씨의 땅에 이렇게 안매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취재를 계속 하면서 김창경 씨의 땅에 안매장된 이유를 알아냈지 않습니까? 알아냈죠. 네, 바로 최순득 첫째 딸. 네. 둘째 딸이죠. 순영이가 첫째니까, 가짜래도. 가짜래도. 여하튼 실질적으로 첫째 딸. 네. 최순득 씨의 남편 장석칠 씨와 오랜 교분이 있는 사업 파트너랍니다. 김창경 씨가. 그래서 일단 김창경 씨가 그 당시 이후에 이제 뭐 장석칠 씨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많이 그래서 받았어요. 일단 그 산에다가 묻고 안매장을 하고 네. 그 내용을 그동안 입을 딱 당근 거. 네. 근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 용인 땅이 꽤나 넓은데 거기에 최순실 씨가 공동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최순영. 최순실도. 최순실. 그 최순영하고 최순실. 그게 또
나중에 무슨 뭔가의 또 대가성이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확인 중이고 특검에 지금 넘긴 상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거기에 매장을 했고 안 알렸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내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제3의 제보자가 나타났죠. 네. 바로 A씨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특검에서 이분이 진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를 놓고 있는데 이분의 진술에 따르면 저희가 보도했습니다만 5월 1일 전에 이미 사망을 사망했어요 한 걸로 해서 알고 있고 어느 세무서에서 이걸 작업을 해야 세금을 적게 낼까를 논의하고 이게 다 정리될 때까지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라는 취지로 저희한테 제보. 집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역삼동에서 사망하지 않았다. 네, 딴 데서 바깥에서 사망 장소에서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도곡동 네. 최순득 씨의 집. 그건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박근혜 씨가 옛날 테러 당했을 때 잠시 묵었다라고 하는 장시호와 함께 그 도곡동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저도 그건 크로스 체킹 중입니다만은. 근데 아버지가 타살이라고 하는 최후의 결정적인 증거는 저는 이거 생각해요. 다 우리가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네. 모여가지고 내가 그 임선희한테 이거 아버지의 이 죽음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최순득이한테도 그 얘기했고 최순천이한테도 그 얘기했고 우리 이제 그쪽 딸 3명하고 나하고 커피숍에서 만나갖고 우리가 미팅을 했어요 한번. 그러나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때는 우리 집을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지네들 말에 의하면 점령이잖아요. 우리 집인데 나더러 점령했대.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그 제사상 차리고 그 부랴부랴 아버지 사진 그 영정 사진 만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깡패가 그냥 한 30-40명이 사심이 찬 놈들 막 들어와가지고 밤에 그래갖고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그냥 우리 거기 있는 애들 다 오줌 쌌잖아요. 거기 한 6-7명 있었는데. 근데 경찰 신고했는데도 안 왔다면서요?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2 치고 난리가 났는데도 경찰 한 명이 안 왔어요. 와장창 우장창 다 난리가 났는데도. 네. 예. 그랬더니 이제 그날 저녁에 일단 그렇게 해서 대충 정리가 됐는데 밤에 최순실이하고 정윤이하고 왔더라고요. 돌아왔더라고요. 죽을래 살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오라 그래서 나는 안 나가고 내가 데리고 있던 동생 2명을 나갔는데 김광주라는 아이하고 현독하라는 아이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정윤회가 네. 쇼당을 보자. 정윤회 씨가 네. 재밌다. 네. 다 죽을래 아니면 니네 쇼당 벗고 갈래. 그럼 들어와가지고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죽을래요 살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누나하고 우리 형 캐나다 형은 내 무릎팍을 붙잡고 이거 쇼당 봐야 된다 난 다 죽는다. 그 아버지도 죽인 사람들인데 우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누나랑 막. 그래 나는 나도 나지만 이 사람들 이건 죄 없는 애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합의를 니네 이거 찍으라 그래갖고 이제 찍은 거예요. 강제 찍은 거죠. 아니 근데 강제고 뭐고 죽는데 우선 찍자니까 찍은 거지. 쥐네들이 얼마 줄 테니까 받아라. 돈을 안 주면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서를 쓴 거예요 우리가. 임선희는 우리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재산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일절로 다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없이 장례를 치른 거에 대해서 발설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런 식으로 썼어요. 아버지 죽음을 숨긴 거에 대해서 외부에다 얘기하지 말아라. 인터뷰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그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난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썼어요. 그리고 검찰에 이번에 특검이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장석치가 날 보자요. 그래서 이제 장석치를 따라 이제 그 장석치 차를 따고 리버사이드 호텔 갔더니 무슨 변호사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깡패 새끼하고 새끼라 그래서 안 되는데 그 깡패하고 깡패님 깡패님 거기 딱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그거는 못 하겠다. 호텔 커피숍이면 만나겠다. 예? 그래서 거기 커피숍이라고 오케이 그럼 커피숍 와라. 그래서 커피숍에 한번 가서 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고 나는 내가 그래 있죠. 한 번 죽지 두 번은 안 죽는다. 언젠가 기회는 니들이 나한테 기회는 한 번 올 거다. 그 아버님 죽음을 밝히고, 이유를 밝히고, 그동안, 폭력적으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상. 저기다 합의서 썼어요. 못해왔던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또 자신 있는 거는 만약에, VIP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나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확실히 몰랐다는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VIP가 나한테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순실이가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전에는 그분도 무서웠거든, 사실. 같이 이렇게 전거됐었으니까. 옛날에는 최순실 씨랑 박근혜 씨랑 한 배를 탔었는데 적어도 최태민 사망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씨가 모르고 있었고 그 재산도 속아왔기 때문에 재산도 돌려주려고 한 것도 몰랐을 거고. 박근혜 씨한테 돌려주기로 했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죽음도 속이고 재산과 관련해서도 속이고 사기를 친 거지. 사기 친 거죠. 화가 많이 나겠네요, 박근혜 씨가. 엄청나겠죠. 그건 아니 인간이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정말 그러니까 하늘처럼 또 맞춰서 자기를 이렇게 도와준 양반을 그렇게 자식끼리 죽이고 그걸 속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일을 대행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임선희가 받아서 했다. 그 아버지가 그 양반을 그를 VIP를 만들기 위해서 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노트 같은 거. 이런 거를 걔네들이 보고 따라 했을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노트를 보신 적 있어요? 있죠. 거기 이제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봉사단에서 이렇게 이분을 뭐 신격화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김정은 신격화 하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를 어떻게 하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까 하는 그런 로드. 그다음에 뭐 정화, 그러면 국가의 정화에 대해서도 많이 쓰셨어요. 아버님 존경하셨던 분이니까 여자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국가가 나라가 이렇게 한번 정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일단 최태민 씨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과 여기 계신 최재석 씨와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최태민 씨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들로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드러난 어떤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최재석 씨가 제기하는 최태민 타살 의혹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다만 국민을 상대로 알 권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최태민 일가가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저지른 폐해와 역사적인 폐해에 대해서는 둘째고 지금 저희는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듣는데 그나마 저희가 최재석 씨의 진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재석 씨는 최순실 일가로부터 오랜 피해를 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고 나아가서 지금 특검에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잘못된 재산을 원래 있던 곳 국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죠?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최 씨 그 자매들의 재산을 다 뺏어서 국가에 줘야 내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 최 씨 일가가 떵떵거리는 이유가 돈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뺏지 않으면 다시 또 일어난다. 일어나서 날 죽일 거다. 이제는 거꾸로. 뭐 요새 뭐 주변에 이상한 죽음들 많잖아요. 아버지를 죽였다면 무슨 뭐 다른 사람 뭐 한둘 죽이는 거야 뭐 일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살기 위해서도 최 씨 일가의 숨은 돈을 다 추적을 해서 국고에 환원시키겠다. 실제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 씨 일가의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보도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임선희 씨 쪽으로 넘어간 부동산들. 처가 쪽. 네, 처가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진술을 하셨다면서요? 했어요.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그게 이제 팩트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으니까 아들한테 뭐 이상한 걸 줬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걸 들고 나와서 6월 20일 날 나와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거를 건물을 다 다니면서 봤어요. 그때 등기부 등본 같은 예, 그 들고 가서 다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뭐, 최순득이 앞으로 돼 있는 게 한 10건 정도 됐고, 순실이 앞으로 돼 있고, 순천이 앞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처갓집, 임선희 씨 쪽으로 많이 돼 있었는데, 그건 내가 가서 확인해봐야 남의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빙상의 일각이잖아요. 동산. 아버지는 근거에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순천이하고 임선이가 와갖고 인천 집에 가서 파온 거, 땅속에 묻어놓은 거. 인천에 그런 거. 안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거기도 예. 순천이가 가서 팠다고요, 순천이가. 보아가 있었는데 그걸 파갔다는 거예요. 예. 그거 파갔는데, 그 순천이는 지금 지들끼리는 뭐 이렇게 사이가 나빠서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문 보니까 뭐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불에 자기, 뭐 회사 주식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나는 자기네 돈이라고 봐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기왕에 우리 최재석 씨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다시 정리 좀 해주실래요? 1억 8천만 불. 그 지분 70%를 1억 8천만 불에 팔았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최순천 씨 앞으로 주식회사 서양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요 회사의 지분 70%를 동남아 홍콩인가요? 홍콩에 있는 회사에 1억 8천만 불을 주고 팔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최재석 씨 주장은 1억 8천만 불이면 이게 얼마죠? 한 2천억? 2천억 정도 되는 이 돈이 정상적인 로또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환치기 형식으로 해서 자기 돈이 제가 홍콩에 있는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제가 중국에 있었으니까 오래 있었으니까 홍콩에도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런 사실을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 그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그 공산당이니까 금방 알거든요. 거기는 지금 공산화돼 있으니까. 그 모른대요. 할 수가 없대. 원래 이 내용을 네. 저희 고발뉴스에서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해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근데 방금 저희는 특검에 많은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얘기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근데 특검에다가 제공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최재석 씨가 말씀하셔가지고 어떡하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봉제 공장인데 저기 봉제인데. 옷이에요. 블루독이라고 있어요. 애들 옷 파는 데인데. 애들 옷 파는 데인데 무슨 놈의 1억 8천만 불을 주고 그걸 사냐고요. 그 갭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브랜드의 그 가치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저게?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좀 의심나는 부분이 실제로 70%를 넘겼으면 30%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니죠. 네, 옛날에 제가 이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근데도 거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70%를 넘겼는데 그러면 홍콩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연하죠. 근데 지금도 오너십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1억 8천만 불을 한국에다 투자를 하려면 네. 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를 확인이 안 돼요, 그게. 그 정도 돈이면은 테마파크 정도 짓는데 투자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홍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있는 친구가 많으니까 알아보니까 그럼 그걸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냐 그게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네. 저런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투자를 돈을 제대로 내다 놓으면 투자를 한 것처럼 해서 그거를 송금해 주는. 예. 그 정부에다가 누가 외국인이 투자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환치기 하는 거죠 결국은. 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70%를 옷장사한테 애들 옷장사한테 1억 8천만 불을 70%를 사가지고 경영을 안 한다? 그거 왜 산 거죠? 여하튼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위험해요. 위험하죠. 네, 나도 저희가 취재 중이고 예. 이게 권력형의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요 정도 일단 얘기하고 특검 쪽에서 추가로 취재 이건 꼭 밝혀야 돼요. 수사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가장 먼저
그래도 저희한테 먼저 얘기해 주겠죠. 뭐. 그 동산은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은 나와 있는 거니까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 특검에서 뽑으나 내가 드린 거나 그렇잖아요. 그건 뭐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이 동산을 찾아야 되잖아요. 동산은 내가 볼 때 얘네들이 각자가 안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각자가. 네. 그래서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 해외를 내가 써도 거기서 내가 쓸 거고 네. 그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네. 솔직히 속된 말로 자기들 누나 가진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갖다 숨겼는지 마당에다 파묻었는지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 지금 안민석 의원이 베트남? 독일에 갔다 왔잖아요. 독일, 예. 그래서 뭐 10여 개, 뭐 수십 개의 회사가 있답니다. 최순실 씨가 그리고 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자금을 끌어들여온 흔적이 있고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런데 그런 그거는요.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고 원래 그게 그 사람 걔네들이 그거 선수예요, 선수. 사채업하고 네. 남의 돈 갖고 이렇게 갖다 감추는데 네. 그 보통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보통 그 기술자가 동원해야 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들고 나가는 건 10,000불밖에 안 되는데 100번을 갔다 온들 100만불밖에 더 되겠어요? 선수라는 건 어떻게 뭐 좀 들으신 얘기가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많은 재산을 숨겼잖아요. 어떻게든 그 몇 번의 그 사찰을 받았으면서도 네. 그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장시호 씨 아빠 네. 장석칠이. 장석칠 씨의 오랜 지인으로부터 네. 80년대 초반에 네. 그 부친께서 춘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교화 과정 받으신 예, 예.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정윤회랑 장석칠 씨가 예. 어디 수사 기관에 끌려가서 고철당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 직접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 장석칠이가 아니고, 장석칠이나 걔가 아니고, 순영이 남편. 아, 순영이 남편이, 네. 그 당시에는 장석칠 씨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갔다는 왔는지 모르겠는데, 의도 갔다 터지진 왔대요.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많이 혼나고 왔대. 혼나는 거는 순영이 남편 이서방은 엄청 혼났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예. 그 이후부터 예, 예. 이제 최태민 씨가 니들 고생했으니까 예. 비록 차명이나마 이걸 가지고 있어.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차명이 확실한 게 그 장석칠 씨의 30년 지인 말이 이거 되게 중요한 멘트고 아마 특검에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를테면 그 국민은행이 1, 2층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삼성동 빌딩. 예, 예. 최순득 예, 예, 빌딩. 예, 예. 그 빌딩 5층에 가면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최태민 씨가 나와서 관리를 했다는데요. 아, 그러니까, 예. 그 관리이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 군데를 사무실을 뒀어요. 네. 중앙일보 앞에 배제 빌딩이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거기 7층에도 아버지가 사무실을 따로 두셨고,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다 사무실을 뒀어요. 그리고 출근도 안 하시는데 여자 사무실 하나, 여자만 아니, 실제로 네. 삼성동 그 빌딩에 사무실 두시고 와서 그 빌딩 운영에 대해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이 맞는 거지. 아니 그리고 그 장석칠이가요. 우리 집에 시집 장가 왔을 때 걔는 닭광만 가져왔어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부잣집 그 사이들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대릴 사이 같이 뭐 대릴사는 아니고 그냥 건달인데 그 와가지고 부천에서 장석칠 씨 되게 못마땅해 했다는데? 당연하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순두기하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임신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 임신했다는 게 그건데 아버지는 걔 엄청 싫어했어요. 걔를. 자, 지금 부친이 사망 과정이 타살일 거다, 독살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관리하던 정치 자금을 이제 박근혜 씨에게 넘기려고 했고 그걸 낌새를 눈치챈 임선희 씨와 최순실 일가가 부친을 타살하고 타살의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2달 동안 준비를 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재산이 있었길래 그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최태민 씨 역삼동 자택 구조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최재석 씨의 기억에 의존해서 저희가 재구성한 건데. 아니 여기가 잘못됐어. 여기 어디? 방이 저쪽으로 돌아야 돼. 아 그래요? 방이 아, 저쪽 부엌 오케이. 저쪽 자, 요게 중요한 거거든. 그거 중요하죠. 예. 요거는 사실 저희가 과거에 이명박 캠프 내에 박근혜 팀에서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구조가 있었는데 최재석 씨가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팩트구나 해서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을 지나서 내실이 있었는데 조순재가 얘기한 방이 저 방이에요. 예, 여기에서 이제 예, 자기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 못 들어가 봤지. 조순재는. 근데 들어가 보셨죠? 나는 들어갔지. 그렇지,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근혜 씨가 역삼동 오면 여기에 들어가셨다고.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씨와 직통으로 통하는 전화가 있었다. 전화는 있었죠 거기. 네, 그리고 이 금고방이 4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CD, 골드바, 뭐 채권, 현금, 뭐 골동품 이런 게 있었고 이 건물의 지하에 400점 정도 음보 그림과 같은 명화들. 그 집이 이렇게 그 길이 이렇게 완전 급발라요. 이게 가빠른 집에 여기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이게 맥긴 길이가 여기가 자동으로 지하가 된 거예요. 지하실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반지하 형식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집을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가 된 거예요, 그냥. 예. 지하실이 이렇게 편편한데 지하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 있었지. 자, 그리고 좀 위험한 얘기를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뭐 위험한 얘기하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미행 30분 당했어요. 미행을 30분 당했다고요. 환장하겠더라고 아주. 그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내가 전화했죠. 내가 이거 뭐냐고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최재석 씨 같은 경우 매주 전화번호를 바꾸고 계세요. 나 그러니까, 전화번호 벌써 4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미행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이게 막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데 예. 아, 나 그날 이러고 막 계속 말해서 그 충북 음성 길이 그게 뭐 이렇게 반듯반듯하지 않잖아요. 그래 뭐 나도 길을 잘 몰라. 밤에 그냥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진가 아닌가 보려고 그 골프장 거기 이렇게 뉴턴 하는 데 있어요. 거기 막 돌아다니 그 차도 꺾고 도는 거야. 따라 돌아와. 뭐 완전 시끄럽하셨겠네. 시끄럽했어요. 근데 그 차가 뭔지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누가 한 건지. 그래서 난 진짜 뭐 이거 빨리빨리 하고 어디 해외로 나가서 어디 숨어 있어야지 이게. 예. 아유 참 이게 우리 사회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최재석 씨가 위태로운 나라는 우리한테도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 공동체라는 것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빨리 최재석 씨가 안전하게 선글라스를 벗고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안전하게 되려면요, 걔네들 재산을 다 뺏어야 된다고요. 뺏어야 돈이 없어야 얘네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보면 저희가 며칠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월 30일 날 최순실 씨 국내에 들어왔는데 검찰이 피곤해서 못 들어가 그러고 다음날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래놓고 한 일이 은행에서 5억 원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개의 은행에서 5억 원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5억 원을 어떻게 가지고 주지도 않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시제라고 해서 여기저기 은행에서 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요 사건 피의자인 최순실한테 그 5억을 현금으로 줘? 그러면 당연히 문책당하죠. 은행 지점장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1,000만 원만 입금시켜도 그것도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은행의 지점이 바로 최순득 씨의 빌딩의 1, 2층을 쓰고 있는 국민은행이야. 예, 제가 기사에 봤어요. 보셨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그리고 순실이가 그 국민은행 지점장의 아내가 법무부 고위 간부인데 저희가 보도하고 나서 바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자기 실명을 까고 바로 이영희 화성교도소장이에요. 이영희 화성교도소장은 교정국에서 부의사관으로 작년에 승진하고 제일 잘 나가는 교도소장이에요. 바로 그분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이른바 법피하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지 아닌지 저희가 좀 더 소상하게 취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그 5억이나 되는 돈, 일반 사람들 구경도 못하는 그 돈 가지고 또 변호사 사고 말도 안 되는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최재석 씨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최태민 씨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과거가 있다면 반드시 물어야 되겠고 저희는 고발뉴스에서 그걸 해왔어요. 어찌 보면 최태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언론사이기 때문에 최재석 씨랑은 우리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최태민 일가의 비자금을 찾는데 이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최재석 씨의 인터뷰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아니면 뭐 나는 네. 내가 살으려고 한다니까요. 하는 거라니까. 어차피 나는 이제 터졌으니까 나는 별로 왔고 네.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걸 항상 나는 준비하고 있었고 그 기회가 왔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이번엔 하고 내가 이제 편안히 살으려면 네. 예, 편안히 살려면 걔네들 재산을 다 다시 뺏어 와야 된다. 그러면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야만 나가 사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호 씨를 내가 돕는 거지. 내가 이상호 씨한테 도울 이유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도우는 거고 나 살기 위해서 도우는 거지. 솔직한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뭐 고발뉴스 조그만 매체밖에 안 되는데 왜 처음에 저한테 인터뷰를 응하시게 됐어요? 얼굴 생긴 게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이게 김어준도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뭐 이모준이고 뭐는 그때 그 사람은 몰랐어요. 이상호 씨도 난 처음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경차 네. 레일을 타고 온 것 때문에 인터뷰 해주셨다고 그랬죠. 그랬죠. 아, 진짜요? 진짜죠, 그거는. 왜냐면 기자들이 많이 오는데 난 들어가면 안 나와요. 거기서 안 나와요. 그냥 딱 그 이제 속된 말로 짱 박혀 있는데 그 뭐 왔는데 보니까 뭐 여자도 하나 있고 뭐 조그만 차에서 내렸는데 뭐 이상한 거야. 그런데 이건 뭐 조그만 나는 차에서 여러 명이 우르르 내리는데 이거 행색도 이게 좀 뭐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 문을 안 열어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문을 열어줘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을 맺게 된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 얼굴 딱 보니까 내 얘기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겠다. 나는 뭐 나도 살아온 그게 있잖아요. 얘는 예. 엿바꿔 먹고 그러지 않겠다. 얘한테 얘기하면 뭔가 난 뭐 이게 고발 뉴스가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얘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내 직감적으로 뭐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조금씩 끊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찔끔찔끔. 예, 한 방에 딱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 그래도 간을 좀 봐야 그러니까.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역시나 이제 뭐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저희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재석 씨가 최태민 씨 아들이 맞는지도 모르고 또 최재석 씨가 최순실이랑 한패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저희로서는 사실 암중모색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절벽인지 우리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1시간 넘어서 안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테러 당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신고하라. 사실 그 두려움 속에서 저희도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말씀을 계속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순도가 높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팩트 파인딩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내일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최순영도 들어가야 되죠. 최순영, 임선희 일가의 이른바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있었던 많은 의문사를 추적하기 위해서도 가장 이 모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최태민 사망 사건, 최태민 살인 의혹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일 특검에 들어갑니다. 몇 시에 들어가신다고요? 11시. 11시. 네, 11시에 최태민 사망 사건, 타살 의혹 사건 수사 의뢰서를 가지고 내일 이제 특검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목숨을 걸고 지금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뭐 나는 다 살았으니까 뭐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한 식으로 하는 건데, 네. 이 순실이나 순천이, 순덕이, 순영이 임씨 집안에 대해서 뭘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고발 뉴스에다가 좀 고발을 좀 해주시면 여기 이제 취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번에도 못 건져내면 이건 영원히 빠져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이 최 씨 일가, 최태민 씨 이를테면 숨겨진 비자금,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을 4년 전에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이미 알려진 500억대 최 씨 일가의 비자금 말고 3천여억 원어치의 부동산이 더 있다. 그리고 요즘 뭐 오늘 얘기된 하남시 땅이라든가 그런 거 다 아직 토지 등본을 다 올렸어요, 저희가. 고발뉴스닷컴에. 그리고 이런 숨겨진 천억대 건물들이 여기저기 있고, 자, 이 돈이 어디서 났겠는가. 이거를 추적하지 않으면, 이거는 박근혜 씨의 비자금이 분명한데, 이걸 추적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당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4년 동안 단 한 군데 언론도 이거 보도하지 않더라고요. 자, 저는 사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 움직이면서 영화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하고도 이제 보니까 뭐 청와대에서 김기춘 씨가 죽이려고 우리를 작정을 하고 계속 회의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회의록에 민생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냐? 김영환 씨 회고록 비망록을 보니까 민생, 뭐 서민경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정의를 부르짖으면 항상 말하는 게 민생, 뭐 경제 이런 얘기하면서 지들끼리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냐, 어떻게? 그래놓고 다비밀 같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정말 절실했던 그 영화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특검에다가만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촛불을 꺼버리면 안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최재석 씨가 되게 대범한 남자 스타일인데 되게 두려워하세요.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계속 두려워하십니다. 그동안 봤기 때문에 30년 이상 최순실 일가의 그 폭력과 권력을 앞세운 그런 그 폭력성을 봤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저 자신도 취재하면 할수록 되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검찰 출두하기 전에 5억을 뺍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황교안 씨가 상당히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우리 이제 민영사 하겠다고 했고, 김기춘이 그 미승빌딩, 최순실 집 안에서 반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저희가 보도했는데, 김기춘 민영사 걸어왔고, 오늘도 저희한테 제보한 제보자가 두 번째나 서부지검에 불려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왔어요. 어떻게? 제보를 취소하라고. 저희가 한눈 팔면 훅 다시 박근혜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최재석 선생님 같은 분은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박정희 VIP가 대통령이 된 지가 몇 년 안 됐으니까 요 기간이라고 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안 무섭습니다. 이거 거의 60년, 40년 된 이 권력이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뭐 우리 대통령은 그 한 10년 동안 뭐 야당이 한번 했었겠지만 그게 계속 그 맥이 그냥 이어져 여기까지 오고 있다. 그 계보가 계속 오고 있다. 예.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으니까 겁나는 거지. 그게 겁나는 거예요, 저는. 자, 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최순실 일가와 김기춘 씨가 대단히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왔다. 네. 지금 많은 진술들이 나와요. 유경재단 그 내부 분규 사태 때부터 김기춘이 등장해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나오는데, 김기춘은 알지도 못한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김기춘 씨가 과거에 아버지 사무실에 있는 걸 두 번이나 봤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